안녕하십니까. 민간조사사 충실장입니다. 2020년 올해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참 이번에도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시끌시끌한 연말 분위기는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조용히 차분히 얼마 남지 않은 해에 마무리 잘해 주셔야죠. 내년에는 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다뤄볼 주제는 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제보해준 익명의 제보자에 관련된 사연 및 사례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제가 외도나 불륜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 특이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불륜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 지내온 의뢰인들이 뜻밖의 걸려온 뭐 전화 또는 편지로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했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모르는 번호 또는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서 사모님, 뭐 사모님의 남편이 지금 몇 년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기에는 뭐 같은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뭐 사모님이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연락을 드립니다. 라고.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우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에 그저 충격을 받고 어떡하지 하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해서 조언과 뭐 도움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는 게 궁금했어요. 일단 왜? 저는 의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께 왜 제보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 사실 이런 익명의 제보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의뢰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당신의 배우자의 불륜녀 혹은 불륜남이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보통 거의 대부분의 상간녀들이 대담하게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상간녀가 본인 스스로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에게 사실대로 외도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도 이런 잘못된 만남을 그만두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양심선언하는 뭐 상간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간녀 또는 상간남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의뢰인에게 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만나는 이 남자를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 본인이 상간녀라는 것이 일단 싫을 수 있죠. 당연히 싫겠죠. 이 남자가 하는 말만 들으면 뭐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본처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 뭐 밥도 안 차려주고 쪼고 욕하고 돈 안 준다고 이제 무시하고 사랑 없이 껍데기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만나기만 하면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 예정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빨리 정리하고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제2의 인생을 살아봅시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이런 말을 듣는 상간녀는 빨리 이 남자를 아내에게서 구하고 싶다, 뺏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시간만 질질 끌고 이혼해 주지 않는 그의 아내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의뢰인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부부를 끊어놓고 찢어놓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이 상간녀가 만나는 이 남자가 본인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본처에게 알리는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뭐 이 남자와 미래를 계획을 하고 빨리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었는데 짠, 새로운 뉴페가 나타나서 본인이 기다려온 이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뭐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상간녀이지만 마치 자신이 이 남자의 아내가 된 것 마냥 다른 여자를 만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 혹은 새로 등장한 그 대상과의 만남을 끊어내고 다시 이 남자가 본인에게 돌아오게끔 하려고 본처에게 제보 형식으로 알리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은 많이 했는데 비밀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이와 같은 케이스처럼 상간녀들의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물쭈물 이렇게 말 못하시는 분들 보면 뭐 관계를 물어보고 상담하다 보면은 아이고 사실은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점점점 하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본인도 상간녀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떳떳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남자가 부인 이외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새로운 여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죽어도 못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어떡해 이거죠.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원하는 도움을 드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참 세상에는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가 많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간혹 TV나 SNS 같은 곳에서 한 번씩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불륜썰 에피소드들이 한 번씩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그런 관련 내용들이 편집되어서 올라오고는 있잖아요. 제가 듣고 마주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세상 막장 말세라고 생각할 만한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나쁜 사람들은 참 많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역시 모르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은 아차 그랬구나 어쩐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나를 가엾게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어느 누군가의 감사한 호의가 아니라 그 내면에 또 다른 꿍꿍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 제보자의 바람대로 바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추궁을 하고 몰아세우게 되었을 때에는 과연 진정 기뻐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한 불륜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처럼 정작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닐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침착하게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인식도 달라지고 있죠.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신성한 만남이죠. 네. 끝까지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가 고민 없이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민간조사사 충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떤 도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